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더 말 들어줄 것도 없이 1초도 생각 안 하고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 장 꺼내서 여자친구 얼굴에 집어 던지고 버스 타고 가라고 빨리 내리라고 차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내리면서 뭔 쌍욕을 해야 되는지 들을 새도 없이 급하게 차를 몰아 익숙한 길을 따라 고향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할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시지만 호흡은 여전히 가쁘셨기에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할머니께서 오랜 시간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어서 더위 먹으신 것 같다 하시며 자세한 진료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호자를 물어보니 할머니는 가족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아들도 전부 잃고 혼자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일단 보호자는 제 이름으로 해두고 제가 옆을 지켜드렸죠.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괜찮다고 이제 저도 서울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려고 할 때 할머니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총각 전화번호를 알 수 있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실 테니 다음에 고향 내려올 때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고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셨는지 며칠이 지나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보호자라고 해둬서 그런 건지 제게 연락이 왔죠. 그렇게 저는 그 할머니가 암 말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참 슬픈 운명이셨어요.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없이 혼자뿐이신데 그 또한 암 말기시라니. 내일처럼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다 들었다며 걱정 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옥수수 얘기를 하시는데 당장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 왜 옥수수 찌다가 두고 온 걸 생각하시는지, 고작 옥수수를 사려다 맺어진 인연일 뿐인데 왜 이리 내 가족같이 신경이 쓰이나 싶었는데 할머니의 모습이 제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외로움도 보였고요.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했지만 그것은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다만 후회는 되신답니다. 뭔가 세상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게 많다고요. 비록 말기셨지만 저는 치유가 된 사례도 있다며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혼자 사시며 적적해서 그랬는가 늦은 나이까지 담배를 피우시더니 폐암에 걸리신 거였더라고요. 사실상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마지막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십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냉장고 반찬들과 김치밥만 드셨을 할머니께 청국장과 두부구이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도 호흡이 불편하는 것이 간간히 느껴지긴 했지만 의외로 통증은 자주 안 오시는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차린 부족한 식사에도 환하게 웃어주며 맛있게 드시던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보는데 할머니께서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고마워서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총각이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그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답니다. 할머니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야기, 혼자 남았지만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해 다른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고 그마저 함께 있던 홀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며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이야기. 그러다 보니 가진 재산은 넘치고 넘쳤지만 삶이 재미가 없었고
문득 직접 키운 옥수수를 쪄다 팔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으셨답니다. 보람도 느꼈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바쁘게 일을 하면은 다 잊고 살 수 있었대요. 그렇게 수십 년째 그 자리에서 옥수수를 팔았다 하시는데 듣고 있던 제가 다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걸까 싶고 꼭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만 속으로 반복했죠. 남편과 자식을 잃어받은 보험금, 그리고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받은 상속 재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은 지방인이 숙박시설을 짓거나 사서 관리자에게 관리만 맡겨뒀다 하더라고요.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지만 행복해서 옥수수를 파셨다는 얘기에 그래도 조금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이런 할머니께 냄새가 난다고 핀잔 주고 심지어 병원을 데려가지 말라며 악질은 전 여친이 생각나 미치겠더라고요. 어쩜 그런 싸가지 없는 여자가 다 있는지. 그런데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께서 숟가락을 내려놓곤 잠시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망설이다가 한 말씀 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숙박업체 몇 개를 앞으로는 제가 관리해 줄 수 있냐 물어보십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줄 거고 평생 직장이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를 받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본인은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답니다. 친척이라고 몇 명 있긴 하지만 연락도 안 하고 살았고 과거 자기가 힘들 때 등 돌렸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재산이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서 저에게 그것들을 다 받아줄 수 없냐 하셨어요. 저와 아버지께서는 정말 너무 놀랬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이다 라며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더니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 노인 도와준 셈 치고 해달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것들 다 증여받고 이 노인의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노잣돈을 끊임없이 대달라 하시면서요. 본인은 즐기게 오래 살 거니까 각오하라는 농담도 빼먹지 않으셨죠. 끈질긴 반대에도 무릅쓰고 간곡히 부탁하는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와 상의 끝에 저는 결국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실 거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할머니는 반년을 넘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없던 할머니를 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장례를 치러 보내드렸고요. 사실 넘겨받으면서 지가 상승분이 크고 세금 낼 것도 많다 보니 많은 부분 금액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돈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로또를 맞은 상황이 된 것이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상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살으라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너를 위한 돈도 아낌없이 쓰라고요. 그 말을 안 하면 절대 돈을 사용 못할 저를 아셨는지 당부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 돈으로 관리하기 쉽게 제 집 근처인 서울 외곽에 작은 꼬마 빌딩을 하나를 매입했고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의 반은 무조건 보육원이나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몰라도 전 여친이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을 받아보니 대뜸 그 건물 네 거냐고 1층 카페 하는 애가 자기 지인이라서 알게 됐다며 그땐 자기가 심했다고 다시 만나보자며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인연이 돈 때문에 저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참 여자도 처음이고 둔해서 몰랐는데 인생 오래 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호구처럼 갖다 바친 명품백, 구두, 옷만 해도 돈 1,000만 원을 우습게 넘어갈 텐데 그동안 아버지께는 정장 한 세트와 구두 한 켤레만 해드린 불효자였네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며 피식 웃으니까 좋아서 웃는 줄 알고 그럼 다시 만나는 거다 하길래 웃기지 말고 꺼져 이년아. 예정을 봐서 욕 참는 거니까 다시 전화하지 마. 그땐 네 지인이고 뭐고 1층에 카페 하는 애도 쫓아낼 테니까 하고 끊었습니다. 인생 참 허탈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람난 엄마의 빈자리 채우며 제 뒷바라지에 평생을 노력하신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효도하려고 서울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늦었지만 연애도 해서 새 인생도 찾아보시라고 일은 그만하고 놀러 다니시라고 말씀드렸네요. 내 나이에 뭔 연애냐 하면서 기분은 좋으신지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글을 쓰는 오늘 시점으로 할머니 아니 우리 엄마 제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버지보다 15살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엄마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저희 가족의 은인이기도 하고 평생 안 좋게 기억될 엄마라는 자리에 이제는 좋은 분이 들어오신 거죠. 아버지도 흔쾌히 그러라며 허락해 주셨고요. 아무튼 앞으로 약속 지키며 선행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복에 겨운 소리일 수는 있겠으나 책임이 막중하네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요. 너무 보고 싶네요. 고작 몇 달간 가정의 정을 나눈 사람인데 평생을 함께 온 사람처럼 그립습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